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3일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입찰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입찰이 나오면 상황을 봐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고심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서둘러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먼저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에 REC가 계속 5만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REC 현물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조용하게 지금의 시장을 즐기시는 게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S&P가 육지가 지금 136원이, 제주도가 289원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우리가 500km 이상 발전소에 대해서 순환 차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요즘에 많이 내오는 얘기들, 한전의 적자가 심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기사화를 보고 있고, 한전의 적자가 심한 것들이 한국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다가 자료를 주말에 잠깐 좀 찾아봤어요. 관련돼서. 그러다가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앞서서 태양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재생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 텀블러를 사용한 지 지금 한 3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저는 디젤차를 탑니다. 장거리를 워낙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디젤보다 아직 효율이 좋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사기칠 공리들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P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유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과학자분들이 계실 테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것만 전부 다 정답이 아닐 것이다. 내가 모르는 분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금해서 알게 된 한두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조금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한전 적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한전 적자의 원인이 무엇가 있을까? 제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모르는 게 또 있진 않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한 관련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정부의 문제 때문이다. 탄소 인증제 때문, 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느라고 문제가 많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이 전력 시장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들을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죠. 제가 찾아놓은 건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 중에 전력 통계 속보를 인용을 하면서 한 번쯤 언급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발전 자회사와 국내 대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복합 발전소의 허가가 너무 많이 났다. 그것들이 건설이 되는데 그때 2001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게 건설되는 데는 10년, 12년, 13년의 장기 계약들이 있다 보니 게다가 2006년, 7년, 8년에 복합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준공을 했다 보니 S&P가 떨어지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것들이 발전사가 지금 뭐 국내 5대 발전 한전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민간 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많았을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 부분이 우리 S&P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아니면 전력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전력 통계 속보에서 관련된 발전소들의 실적들을 찾아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찾아보는 발전사들은 민간 발전사들을 A, B, C, 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민간 발전사가 A, B, C, D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을까를 싶어서 민간 발전사의 실적을 찾아보는데 실적을 찾아보기 전에
제약비 발전 정산금이라던가 용량 정산금, 차액 정산금 같은 비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 비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대략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기사들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인용한 기사들은 전부 다 밑에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용량 정산금이란 발전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 유지비 등 회수하기 어려운 고정비에 한전이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2001년에 도입됐고 설비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발전사업 특성상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였다. 용량정산금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이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허가가 많이 난 거죠. 발전자회사들, 민간 회사들이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S&P나 REC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것과의 별개로 용량정산금이라는 건 대규모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 됐던 거죠. 용량정산금이 2020년도 국감에 5년간 정산금이 33조가 지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유지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발전소 국가의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전력 기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 발전사들이 들어와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나 민간 발전사들이 국내에 대규모 발전소들을 들어오는 건 절대로 손해볼 수는 없는 방법이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제약 발전 정산금은 가격 발전 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실제 개통 운영 시 강제로 운영된 발전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자기 제약, 즉 열공급과 같은 발전기의 자체적인 이유로 운전된 발전기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결정된 시정 가격과 발전기의 발전 비용 중 작은 금액으로 정산되며 송전 제약, 즉 실제 개통 환경에 따라 개통 운영자의 필요로 추가적으로 발전기가 가동된 경우 전력 시장 가격과 발전기의 발전 비중 중 큰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 민간 화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됐는데 이 발전소들이 고정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전을 해주고 있고 이 발전소가 최소한으로 운영이 돼야, 가동이 돼야 운영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금액들도 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민간 발전 자회사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이 보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민간 발전 자회사들이 2001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허가가 났고 어떤 그룹들이 이런 발전 자회사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이런 발전 자회사들을 제외하고 포스코 에너지, GS, EPS, 뭐 국내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단방공사는 어차피 자회사로 봐야 되는 거고 이 밑에 CGN이 있는 겁니다. 동두천 드림파워가 아마 SK랑 같이 합작을 했던 기업일 겁니다. SK 지분이 들어가 있을 테고 파주에너지나 포천파워 같은 경우는 대림에서 아마 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름과 다르게 국내 대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CGN이라는 건 민간 기업으로 3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발전사일까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겁니다. 발전 자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되고 모든 기반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비용이고 거기에 보존을 해주는 비용들도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CGN이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국내 율촌전력이나 뭐 대산전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땐 CGN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보편적으로 율촌전력이나 대산전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CGN 그룹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찾아봤더니 이 CGN이라는 회사가 중국계 기업입니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산하발전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의 민간 발전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발전 자회사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가 알고 계셨습니까? 중국계 자회사라는 걸?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서 가지고 이 회사는 원래 원자력이 기본 메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 이제 이런 화력 발전소들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자회사들이 이 민간 발전소들이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이게 국내의 대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국내의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국내의 경쟁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경쟁력을 고취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간 발전 자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중국계 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부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전기요금을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이 올라야 된다, 낮아야 된다가 뿐만이 아니라 왜 국내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선 뭐 간헐적으로 전력을 제주도에서 전력계통을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운영이 되건 안 되건 비용들을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을 줄여서 국내의 민간 사업들을 유도를 하고 국내의 민간 사업자들이 더 나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많다. 국내에서 태양광을 하면 중국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CGN이 갖고 있는 게 복합 화력이에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있고 환경오염을 해가면서 전력을 생산해 가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국내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음으로써 우리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 CGN이라는 회사를 남들도 많이 알고 있을까? 다른 분들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신재생에너지만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만 해줘야 돼요가 아니라 전력계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모든 전력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진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남들이 몰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체킹을 하고 이렇게 누설되는 비용들을 줄여서 국내 신재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CGN이라는 회사를 모르셨던 분들한테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상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는데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